고양이는 왜 정감록에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조선의 미래를 예언한 신비한 책 정감록에는 수많은 인물과 장소가 등장합니다. 심지어 다가올 재난과 그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들까지도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고양이라는 동물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고양이를 그저 귀여운 동물이 아닌 특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한편으론 불길한 징조, 또 한편으론 귀신을 쫓는 영물처럼 여겨졌죠. 민간 신앙에서는 고양이가 밤에 울면 누군가 죽는다고 믿었고, 무속 신앙에서는 고양이가 신내림의 전조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무섭지만 어딘가 신비로운 존재였던 고양이. 그런데 그런 고양이를 정감록에서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미스터리한 이야기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단서를 함께 따라가 주세요. 고양이가 너무 신비로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무언가를 고양이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정감록의 저자들은 고양이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양이는 단순한 동물일까요? 아니면 진짜 예언의 파수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최근 들어 기묘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십승지, 즉 난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의 장소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승지로 알려진 지역들 근처에서 유난히 고양이들이 자주 목격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선 매년 같은 시기에 고양이들이 몰려들고 그 이후엔 꼭 이상한 자연현상이나 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사람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아무 일도 없던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조용히 그곳을 지켜보다가 사라지곤 하죠.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한 행동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어쩌면 고양이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정감록의 진짜 비밀은 고양이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고양이가 모이는 곳이야말로 예언에서 말한 그 장소일 수 있습니다. 십승지, 우리가 살아남아야 할 그곳이요. 예언은 언제나 말하지 않은 퍼즐 조각을 남깁니다. 그 퍼즐 조각 중 하나가 고양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록되지 않은 것들, 잊혀진 존재들, 그 속에서 고양이는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야기가 너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 이토록 특별한 고양이가 정감록에는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았는지요? 그 침묵 속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시대 사람들은 고양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왜 고양이는 예언서에서 철저히 배제됐는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양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예언의 파수꾼이었을까요? 고양이는 정감록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예언한 그 방대한 기록 속에 고양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양이의 존재는 너무도 신비로워서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정감록은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백성이 고통받을 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인물과 장소,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책입니다. 그 안엔 천문과 지리, 인물과 사건, 심지어 백성을 살릴 땅인 십승지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고양이, 조선시대에 이미 신령스럽고 이상한 존재로 여겨졌던 그 고양이는 정감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략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배제였을까요? 당시 조선 사회는 유교적 질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성적 사고와 명확한 질서를 중시했고, 그런 틀에서 벗어난 존재들은 배척받기 쉬웠습니다. 고양이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 동물입니다. 사람이 부른다고 오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갑니다. 때론 밤마다 돌아다니며 울고 사람을 경계하면서도 갑자기 다가오기도 하죠. 그 모습이 사람들에겐 이해되지 않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양이를 예언서에 등장시킨다는 건 당시로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정감록 자체가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정감록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이드였죠. 그런데 고양이라는 존재는 희망보다는 불확실성과 연결돼 있습니다. 고양이를 본 사람들이 운명을 점치거나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였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고양이를 정감록에 넣는 순간 예언의 메시지가 혼란스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 고양이만 빠졌을까? 정감록에는 호랑이도, 용도, 심지어 새도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고양이만은 어떤 상징으로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보던 동물이었는데도 말이죠. 혹시 정감록은 고양이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모든 예언에는 말해지지 않은 여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고양이의 부재는 어쩌면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이 의도적으로 남겨둔 미지의 조각 같은 거죠. 고양이가 빠진 자리를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강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고양이는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지금도 어느 마을 어귀에서 고양이는 조용히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예언의 조각을 지키고 있으면서요. 십승지는 아시는 것처럼 조선 후기 정감록에서 언급된 난세 속 생존이 가능한 비밀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십승지로 추정되는 몇몇 지역들 주변에서는 묘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 유난히 많이 보이고 마치 그 땅을 지키는 수호자인 것처럼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 마을 입구에 항상 고양이 한 마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특이한 건 그 고양이가 해마다 털색은 바뀌는데도 사람들은 똑같은 고양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가 마을을 떠나는 해엔 항상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병이 돌기도 하고 산사태나 큰 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그 고양이를 길잡이 또는 경고자라고 부른다고 해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 이야기인데요. 그 마을은 정감록에서 말하는 십승지 후보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고양이가 매년 음력 보름날 정확히 같은 시간에 마을 가장 깊은 우물 옆에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고양이가 보름달 아래서 울기 시작하면 마을 어르신들은 한 해의 운명을 점치곤 했다고 합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길면 흉, 짧고 낮으면 길하다고 믿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를 그냥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도 일정하고 반복적인 현상이어서 지금도 마을 기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 한 군데, 강원도 정선 근처의 어느 마을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산세가 깊고 외부인 출입이 거의 없는 곳인데요. 그 마을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작은 돌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돌탑은 고양이 무덤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무려 100년 전에 산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한 마리 고양이가 며칠 동안 인도해서 마을로 데려왔다고 해요. 그 아이가 살아 돌아온 뒤 마을 사람들은 그 고양이를 영물로 여기고 그 자리에 작은 돌탑을 세웠다는 전설입니다. 지금도 그 돌탑 주위에는 항상 고양이들이 모여들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뭔가를 수호하는 듯한 모습으로요. 이처럼 십승지로 추정되는 곳들마다 어딘가 고양이와 관련된 전설이 하나씩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공통점은 흥미롭습니다. 모두 고양이가 어떤 징조를 알리거나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돕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고양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사람들 가까이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예언을 실현시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존재가 눈에 띄지 않았던 이유는 고양이가 원래부터 조용히 그리고 깊이 움직이는 존재였기 때문일 수도 있죠. 고양이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늘 그 자리에 있어 왔습니다. 마치 뭔가를 보고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요. 고양이가 머무는 자리는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피해야 할 때 고양이는 이미 자리를 옮기고 사람이 가야 할 때 고양이는 먼저 앞서 길을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십승지를 찾는 사람들은 고양이를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정감록은 장소를 알려주었지만 고양이는 그 길을 안내하고 있는 존재는 아닐까요? 정감록은 예언서입니다. 하지만 모든 예언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 쓰이지 않은 단어들, 그 공백 속에서 진짜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고양이는 그런 공백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등장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기억과 현실에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존재죠. 이번엔 그 고양이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있었다는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몇 해 전 경북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던 초여름, 갑자기 동네의 고양이들이 사라졌습니다. 항상 보이던 고양이들이 며칠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자 마을 주민들이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집중호우로 인해 작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크게 다치거나 피해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양이들이 먼저 알고 떠났다고요. 그 일 이후로 그 마을에서는 고양이의 움직임을 하나의 징조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에서 공사 예정이 잡힌 건물이 있었는데요. 공사 며칠 전부터 근처에 살던 길고양이들이 밤마다 그 건물 앞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 여겼지만 공사 시작 첫날 작은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이 중단되었고 조사 결과 그 건물은 오래된 구조 문제로 위험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고양이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건 단정할 수 없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이야기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고양이의 움직임이 변화와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미처 감지하지 못한 냄새, 소리, 기압의 변화, 고양이는 그런 걸 민감하게 느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인지 큰 사건이나 자연현상이 일어나기 전 먼저 행동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관찰됩니다. 이건 전설도 아니고 무속신앙도 아닌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정감록은 변화의 시기에 살아남을 장소와 사람을 말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우리에게 그런 신호를 주고 있을까요? 고양이는 예언서가 사라진 시대의 예언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움직이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무언가를 전하고 있는 듯한 행동들, 그리고 그 패턴은 이상하게도 예언에서 말하던 징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고양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 사람들은 불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게 위험을 알리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경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라면요. 정감록이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그 빈틈을 고양이가 채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예언서가 지금은 한 권의 책이 아닌 살아있는 존재의 행동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고양이가 자주 모이는 장소, 갑자기 떠나는 장소, 혹은 유독 그 자리에 오래 머무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언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만 이제는 우리가 그걸 해석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고양이의 신호를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감록의 마지막 장에 남겨졌다는 비공식적인 한 구절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다뤄볼까 합니다. 그 문장엔
말하지 않은 자가 진실을 본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고양이처럼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예언의 조각. 고양이는 말없이, 하지만 분명히 그 길을 가리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은 침묵했고 고양이는 그 침묵을 살아 움직이며 전해왔습니다. 그 메시지, 이제는 우리가 읽어야 할 차례입니다.